남편과 사별 후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던 72살의 할머니. 매일이 똑같고 무료했던 그녀에게 대학생 손자가 찾아와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할머니 유튜브 해보실래요? 평생 남을 위해 요리했던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 도전이 어떻게 10만 구독자의 사랑을 받는 기적이 되었을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한 할머니의 가슴 뭉클한 도전기.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된 박모라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남편이 떠난 지 3년째,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던 시절이었죠.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하는 한숨부터 나왔어요. 텔레비전 보고 시장 한번 다녀오고 저녁 대충 해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매일이 똑같았죠. 아들네도 바쁘니까 자주 못 오고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보는 게 전부였어요. 가끔 전화 통화할 때도 엄마 건강하지? 밥은 잘 챙겨 드시고? 이런 안부 인사만 주고받다 끊기기 일쑤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인 손자 녀석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방학이라더군요. 할머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뭐하긴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거지. 녀석이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 유튜브 한번 해볼까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죠. 유튜브? 그게 뭔지는 알아요. 젊은 사람들이 영상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왜?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런 거 진짜 맛있잖아요. 저 학교에서 맨날 할머니 요리 생각나요.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는데 다들 부러워해요. 손자 녀석이 열심히 설득하더라고요. 할머니 요리 솜씨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특히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할 거라고요. 아이고 내가 무슨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해?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요리 잘하시는데요? 학교 급식실에서도 30년 넘게 일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했어요. 퇴직한 지도 벌써 7년이 됐네요. 그때는 하루에 1000명 넘는 아이들 밥을 해먹였는데 지금은 혼자 먹을 밥 한 공기 짓는 것도 귀찮을 때가 많아요. 손자가 계속 조르는 바람에 결국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뭐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죠. 첫 촬영 날이 기억나요. 손자가 카메라랑 삼각대를 들고 왔는데 부엌에 그런 장비들을 설치하니까 갑자기 무슨 방송국 같더라고요. 할머니 그냥 평소처럼 요리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카메라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신경 쓰지 말라니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빨간 불빛이 켜지니까 갑자기 손이 떨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말이 안 나와요. 평생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는데 카메라 앞이라니. 게다가 이게 인터넷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더 긴장됐어요. 할머니 그냥 편하게 하세요. 저한테 요리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자 말대로 해보려고 했는데도 쉽지 않았어요. 파 써는 것도 평소보다 어색하고 된장 푸는 것도 왜 그렇게 부자연스러운지. 오늘은 된장찌개를.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아니 이거 진짜 사람들이 볼까? 중간에 몇 번이나 멈췄어요. 손자는 괜찮다고 편집하면 된다고 계속 격려해줬지만 저는 이게 정말 될까 싶었죠. 그래도 요리를 시작하니까 조금씩 긴장이 풀렸어요. 손에 익은 일이니까요. 된장 푸는 양, 두부 써는 크기, 애호박 넣는 타이밍. 이런 건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된장은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이 정도. 정확한 양은 모르겠는데 한 숟가락 반 정도? 집집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조절하세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예전에 며느리한테 요리 가르쳐 주던 때처럼. 어머님은 계량을 안 하셔도 늘 똑같은 맛이 나요. 며느리가 그랬었죠. 맞아요. 저는 계량컵이나 저울 같은 거 안 써요. 그냥 손이 기억하는 대로, 눈이 아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손맛이라고 생각해요. 첫 영상을 찍는데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된장찌개 하나 끓이는 건 20분이면 충분한데 영상 찍느라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죠.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제가 편집해서 올릴게요. 손자가 노트북을 꺼내서 뭔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편집이라는 걸 하는 모양이었어요. 3시간짜리를 15분으로 줄인다고 하더군요. 채널 이름은 뭐로 할까요? 글쎄, 그냥 할머니 요리. 너무 평범한데. 할머니의 옛날 손맛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옛날 손맛.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런 맛이죠. 첫 영상이 올라간 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손자가 제 핸드폰에 유튜브라는 앱을 깔아주고 갔는데 계속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조회수가 23이었어요. 댓글은 하나도 없고. 그래, 뭐 당연하지. 누가 할머니 요리 영상을 보겠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 조회수가 157이 되어 있었어요. 댓글도 3개나 달렸더라고요.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키읔키읔. 진짜 엄마가 해주던 된장찌개 같아요. 계량 안 하고 하시는 게 진짜 할머니 스타일이으 키읔.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겼다는 게 신기했죠. 손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촬영하자고 했어요. 두 번째는 김치찌개, 세 번째는 시래기국. 점점 카메라 앞이 익숙해졌어요. 자, 오늘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치찌개는요, 김치가 반이에요. 신김치를 써야 맛있거든요. 이제는 카메라를 친구처럼 대하게 됐어요. 혼잣말 하듯이 자연스럽게 설명하면서 요리를 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치찌개 영상 조회수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천천히 오르다가 어느 날 확 뛰더니 하루 만에 5만이 넘었어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10만 뷰 넘었어요. 손자가 흥분해서 전화를 했어요. 10만? 그게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왔어요. 댓글은 더 놀라웠어요. 수백 개가 달렸는데 읽다가 울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나서 눈물이 나요. 할머니 덕분에 오늘 김치찌개 성공했어요. 외국에 살고 있는데 너무 먹고 싶어요. 우리 엄마도 딱 이렇게 하셨는데 보고 싶다. 특히 기억나는 댓글이 있어요. 저는 자취 3년 차 대학생인데요. 할머니 영상 보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라면만 먹다가 집밥 먹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댓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만든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다는 게, 도움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영상을 찍는 게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됐다야요? 어떤 요리를 올릴까 고민하고 어떻게 설명하면 더 쉽게 따라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할머니 구독자가 벌써 5,000명이에요. 손자가 또 흥분해서 알려줬어요. 구독자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제 채널을 계속 보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래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 요리를 기다린다니. 댓글에 댓글도 달기 시작했어요. 손자가 핸드폰으로 하는 법을 가르쳐줬거든요. 할머니, 저 오늘 된장찌개 해먹었는데 너무 짰어요. 유유. 된장을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네요. 다음엔 조금 덜 넣어보세요. 짜면 물을 더 넣고 두부를 많이 넣으면 돼요. 할머니 미역국도 올려주세요. 네, 다음 주에 미역국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댓글을 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즐거웠어요. 마치 손자 손녀들이 수천 명 생긴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도 해봤어요. 실시간으로 요리하면서 질문도 받는 거였는데 처음엔 정말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바로바로 답해드릴게요. 화면에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다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할머니 진짜 요리학원 다니셨어요? 할머니 몇 살이세요? 할머니 결혼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졌어요. 요리하면서 대답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마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엌에 있는 것 같아서 외롭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요리학원은 안 다녔어요. 그냥 시어머니한테 배우고 또 학교 급식실에서 30년 일하면서 배운 거예요. 나이는 72살이고요. 결혼은 했죠. 남편은 3년 전에 하늘나라 갔어요. 누군가가 할머니 외로우시겠어요?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외로웠는데 요즘은 여러분 덕분에 안 외로워요. 진짜예요. 정말 그랬어요. 매일 댓글 확인하고 댓글 달고 다음 요리 뭐 할지 생각하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댓글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저는 일본에 사는 교포 2세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못 해 먹었는데 할머니 영상 보고 하나씩 따라하고 있어요. 김치찌개 끓이면서 엄마 생각에 많이 울었어요. 할머니가 제 한국 엄마가 되어주신 것 같아요. 이 댓글을 읽고 또 울었어요. 내가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준다니. 그것도 저 멀리 일본에 있는 누군가에게. 영상에 대한 반응도 다양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만든 요리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할머니 레시피대로 했더니 남편이 엄청 좋아해요. 할머니 덕분에 요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할머니 영상 보면서 요리하면 혼자 있어도 안 외로워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었을 때 손자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이제 팬들이 많으니까 크유앤드어 영상도 한번 찍어볼까요? 할머니 인생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처음엔 망설였어요. 요리야 손에 익은 거니까 할 수 있지만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게 누가 할머니 인생에 관심이 있겠어요. 하지만 댓글을 보니 정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요리를 배웠는지, 급식실에서 일할 때 어땠는지, 가족들은 어떤지. 그래서 용기를 내서 찍었어요.
부엌이 아니라 거실에 앉아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수다 떨어볼게요. 저는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6남매 중 둘째였는데 그때는 다 그렇게 많이 낳았죠. 어린 시절 이야기, 결혼 이야기, 아이들 키우던 이야기, 급식실에서 일하던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놓았어요. 급식실에서 일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오늘 반찬 맛있어요. 하고 빈 식판 들고 오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거든요. 한 번은 어떤 아이가 학교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우리 엄마보다 더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면서도 기뻤죠.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다들 할머니 인생 이야기에 공감하고 응원해주고 자기 이야기도 들려주고 저희 할머니도 급식실에서 일하셨어요. 할머니 영상 보니까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나요.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 제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다들 비슷한 시대를 사셨구나 싶어요. 그러던 중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젊은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혹시 유튜브 하시는 할머니 맞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화면으로만 보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니까 이상했죠.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 영상 매일 봐요. 진짜 팬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하더라고요. 연예인도 아닌데 사진을 찍자니 쑥스러웠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동네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유튜버 할머니시죠? 할머니 영상 잘 보고 있어요. 할머니 김치찌개 레시피대로 했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제는 동네 스타가 된 것 같았어요. 은행 가면 직원들이 알아보고 병원 가면 간호사들이 알아보고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 작년보다 훨씬 건강해지셨네요. 우울증 증세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맞아요. 저도 몰랐는데 남편 떠나고 나서 우울증이 있었대요. 약도 먹고 있었는데 요즘은 약 없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72살의 유튜브라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 혹시 할머니의 옛날 손맛 하시는 분이세요? 저도 구독자예요. 의사 선생님도 제 구독자였다니. 정말 세상 참 좁구나 싶었죠. 손자와의 사이도 훨씬 가까워졌어요. 전에는 명절 때나 얼굴 보던 녀석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와요. 촬영도 하지만 그냥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할머니 이번 주는 뭐 하실 거예요? 글쎄 갈비찜은 어떨까? 오 좋은데요? 그런데 갈비찜은 재료비가 좀 비싸지 않아요? 괜찮아. 구독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메뉴를 정하고 장 보러도 같이 가고 손자랑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처음이에요. 한 번은 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제가 유튜브 하자고 한 거 후회 안 하시죠? 후회? 무슨 소리야. 이 할미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본 게 언제였나 싶어. 너무 고마워. 정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다는 게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댓글도 이제는 수천 개씩 달려요. 다 읽기는 힘들지만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읽어요. 할머니 덕분에 자취생활이 풍요로워졌어요.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 같아서 좋아요. 할머니 영상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영상 올려주세요. 이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생각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선물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다고. 구독자가 5만 명이 됐을 때 손자가 축하 케이크를 사왔어요. 할머니 5만 명이에요. 작은 도시 인구만큼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좋아해요. 5만 명.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평생 급식실에서 밥 해먹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숫자더라고요. 어느덧 채널을 시작한 지 1년이 됐어요. 구독자는 10만 명을 넘었고 영상도 100개가 넘었죠. 저도 이제는 혼자서도 간단한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손자가 작은 카메라를 하나 더 사줬거든요. 할머니 이제 프로 유튜버시네요. 손자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정말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댓글 확인하고 오늘은 뭘 찍을까 생각하고 장 보러 가면 이건 영상으로 찍으면 좋겠다 싶은 재료들을 고르고 얼마 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한 구독자분이 메일을 보내왔는데 사연이 참 뭉클했어요. 할머니 저는 35살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어머니를 암으로 잃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요리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너무 후회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영상을 보면서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듣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이제는 제법 요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메일을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누군가의 어머니 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다는 게, 그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요즘은 영상 편집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손자가 간단한 것부터 가르쳐줬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자막 넣는 것도 배우고 음악 넣는 것도 배우고. 물론 아직 서툴지만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편집까지 하시면 저는 뭐해요? 너는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해. 이제 할머니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손자가 웃으면서도 뿌듯해하는 게 보였어요. 맞아요. 이제는 정말 제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동네에서도 이제는 완전 유명인이 됐어요.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먼저 알아보고 인사하고, 할머니 오늘은 뭐 찍으실 거예요? 이 재료 어때요? 영상에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덤도 많이 주시고. 전에는 그냥 조용히 살던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유튜버 할머니가 됐죠. 특히 좋은 건 같은 또래 할머니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하나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끔 복지관에 가서 유튜브 시작하는 법도 알려드려요. 스마트폰 교실 선생님보다 제가 더 인기 있다니까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저도 72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제 말에 용기를 얻고 도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며칠 전에는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명절도 아닌데 웬일인가 했더니 특별한 소식을 전하러 왔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영상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너무 자주 못 찾아뵀죠. 앞으로는 더 자주 올게요. 며느리도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계신 줄 몰랐어요. 저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다들 바쁜데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진짜 깜짝 선물은 따로 있었어요. 손녀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손녀가 영상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할머니, 저 지수예요. 할머니 유튜브 여기서도 매일 봐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유튜버라고. 할머니 요리 영상 보면서 한국 음식 만들어 먹고 있어요. 곧 방학 때 한국 가면 만나요. 사랑해요. 화면 속에서 손녀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보여주는데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너무 예뻤어요. 손녀가 제 영상을 보고 요리를 한다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나 요즘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유튜버라니.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남편이 떠나고 3년 동안 매일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울지 않아요. 대신 매일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에. 최근에는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 레시피를 책으로 내자고. 72살의 작가가 되는 건가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또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대요.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시니어 유튜버의 삶을 담고 싶다면서요. 이것도 아직 고민 중이에요.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계속할 거예요. 이 유튜브를, 이 소통을,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요리할 수 있는 날까지. 어제는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한 구독자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저희 곁에 계속 계셔주세요. 그럼요, 100살까지 유튜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정말이에요. 이제 제 삶에는 10만 명의 가족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저를 기다리는, 제 요리를 기다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오늘도 카메라를 켜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제는 긴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할머니예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많이 요청하신 잡채를 만들어 볼게요. 72살의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찾아온 외로움과 우울함도 이제는 추억이 됐어요. 누군가는 물어요.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었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지만 한 걸음 내디뎠더니 여기까지 왔네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라요. 나이 들었다고 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분명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저처럼 평범한 할머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위로를 주고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72살에 시작한 유튜브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어떻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줬는지. 오늘도 저는 부엌에 서요.
카메라 앞에서 요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댓글을 읽고 답글을 달아요. 바쁘지만 행복해요. 외롭지 않아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내일은 또 무슨 요리를 할까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72살에 시작한 유튜브. 처음엔 카메라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할머니는 이제 10만 명의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손자와도 더 가까워진 할머니. 무엇보다 자신의 평범한 요리 솜씨가 누군가에겐 엄마의 손맛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나이가 들어도 혼자가 되어도 우리에겐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